모든 문명은 길 위에서 만났다. 인류 교류의 역사에 가장 뚜렷한 흔적을 남긴 길 실크로드. 그 길 위에서 종교가 싹텄고 문명이 자랐다. 또한 수많은 종족이 실크로드 위에서 수천 년 그들의 삶을 이어왔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그 길로 나섰다. 역시 10년, 앞으로 100년 유라시아 대장정 출정 시즌. UBC 울산 방송의 유라시아 대장정. 대한민국 울산을 출발하여 중국 대륙을 지나 중앙아시아 그리고 터키 이스탄불까지 이어지는 장장 25,000km의 대장정. 그 길은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 미래로 향하는 길이었다. 길은 험했다. 숱한 난관에 부딪혀야 했다. 그리고 길은 멀었다. 그러나 실크로드는 아름다운 길이었다. 인류 문명의 원형이 남아있는 곳,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곳, 그곳은 21세기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길, 실크로드였다. 울산을 떠난 지 47일째. 드디어 대장정팀은 우즈베키스탄으로 접어든다. 끝없는 평원과 뽕나무. 이 뽕나무가 실크로드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국경지대의 페르가나. 실크로드의 중요한 거점이었던 이곳은 한때 코칸드 왕국이 지배했던 곳이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파란만장한 역사를 거쳤다. 14세기 티무르가 징기스칸 후예들을 몰아낸 다음 150년 동안 통치했으며 이후 코칸드 등 여러 왕국으로 분리돼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기도 했다. 소련 연방에 편입됐다가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독립했다. Благодаря своей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город Коканд является как-то экономическим центром Ферганской долины вот первой четверти XIX века. Тогда все пути, входящие из Ферганской долины в центральные, другие города центральные, прошли через Коканд. 교역의 중심지였던 곳답게 지금도 페르가나시의 바자르에서는 활발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장인 중국 제품들이 홍수처럼 넘쳐난다. 값싸고 다양한 중국 제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역시 페르가나는 실크의 고장. 드넓은 뽕나무가 있어 오래전부터 실크 산업이 발달했다. 다양한 문양의 비단 제품들이 지금도 옛 영화를 이어가고 있다. O'zbekiston chiqayotgan matolarni juda ham yaxshi, chidamli. Bolalarimizni kirpit to'shalikka oldik, yaxshi. Hamma shulardan olib ishlatishyapti. 페르가나의 비단 공장. 그 명성답지 않게 지금도 가내 수공업 형태로 실을 뽑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실과 비단이 바로 실크로드의 주역이 됐던 것이다.
비단 짜는 모습 역시 우리의 전통 빗짜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즈베키스탄 비단의 영향력은 대단했다. 실크로드 시대 그것은 가히 세계사를 뒤흔드는 상품이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실크는 예나 지금이나 제작 방식에 있어서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실크가 주는 부드러움이나 가벼움, 윤택, 광택 이런 이유로 로마 사람들에게 커다란 곽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로마 사람들은 이러한 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이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개방의 물결을 탔다. 한국 기업의 진출도 활발했다. 국내 한 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방직 공장. 최신식 설비로 실을 생산하고 있다. 풍부한 원료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이 공장은 우즈베키스탄의 실크 산업을 이끌고 있다. 우즈벡의 풍부한 원면을 이용하여 저희들은 지금 면사와 면직물을 생산하여 90% 이상은 서부 유럽의 국가로 수출하고 있고 나머지 10% 정도는 한국 및 일본, 아시아 쪽으로 수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진출로 한국은 이미 우즈베키스탄인들에게 친숙한 나라다. 특히 우리 자동차에 대한 이들의 관심은 매우 높다. 우즈베키스탄인들이 대장정 팀의 차량에 금방 매료된다. 한국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그 뿌리가 훨씬 깊다. 우즈베키스탄은 고려인의 나라.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역사는 올해로 70년. 지난 1937년에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가 이곳 고려인의 역사다. 대장정 팀이 고려인 마을을 찾았다. 마을은 우리의 70년대 풍경을 떠올리게 했다. 고려인 김병환은 우즈베키스탄의 신화적인 인물이다. 1930년대 이곳으로 강제 이주당한 이후 그는 우즈베키스탄 개척에 일생을 바쳤다. 선진 농업 기술을 전파하고 불모의 땅을 개척했다. 이로써 구소련 정부로부터 숱한 훈장을 받기도 했다. 마을에서 고려인 노인들을 만났다. 할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야,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나 얼마 되는가? 네. 연세. 야든 여섯이. 여든 그럼 네. 옛날 저기 사할린에서 이쪽으로 오셨네? 예, 저 거래 우리 다녀봤어, 그서 봤어.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 원도에서 봤지. 원동, 예. 블라디보스톡. 야,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 내 세스나왔었지. 16살에. 16살 때. 예, 16살에. 어전 야든 여섯이지. 예, 86. 예. 세월 빨리 지나가죠. 야, 말은 막 세월을 빨리 듣고. 한국말을 또렷하게 구사하는 할머니. 그녀의 개인사는 그대로 고려인의 이주 역사였다. 오늘 돈 타서? 그 세월이 70년. 이제는 이주 고려인 3세, 4세들이 탄생하고 있다.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사. 예, 건강하세요, 할머니. 잘 가. 할머니의 인사는 길었다.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 우즈베키스탄은 여러 민족이 어울려 사는 다민족 국가. 23만의 고려인들이 이들과 어깨를 견주며 살아간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일본과 우리 같이 있어서 그냥 우리를 가르느라고 여기를 실어봤지. 일본들은 두고 그랬단 말이야. 야. 사진 찍고서 이렇게 한 고려인 노부부를 만났다. 그들이 내보인 것은 한국 가요의 가사가 빼곡히 적힌 노트 한 권. 그들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가사만 생깁니다.
이름 없이 살아온 이 몸 눈물을 감추고서 타국의 하늘 아래 외롭게 살았어요. 비바람이 휘몰아치며 고향 생각 사무쳐 오늘도 보고 싶은 머나먼 고향 언제 가나 찾아가리 어머니 나라 꿈속에 보이네 그리워라 조국 산처 하늘 맞았어. 다시 여정을 재촉하는 대장정팀. 대원들의 귓가엔 고려인의 망향가가 오래오래 맴돌고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개방된 도시다. 하지만 타슈켄트의 얼굴은 의외였다. 소련의 제이후 가장 먼저 개방의 물결을 탔던 타슈켄트. 한때 중앙아시아를 이끌 선두마차로 인식되기도 했다. 하지만 거리는 여전히 낙후된 모습 그대로다. 이들의 영화는 역사 속에만 남아있다. 3,200만의 우즈베키스탄 인구 중에서 90% 이상이 이슬람교도다. 찬란했던 이슬람 문화의 흔적이 그래서 고스란히 남아있다. 곳곳에 남아있는 아름다운 모스크들이 보여주듯 우즈베키스탄은 영광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가진 나라였다. 이 박물관에서 이들의 영광의 역사를 만날 수 있다. 중앙아시아의 대제국을 건설했던 티무르. 티무르는 14세기 후반 몽고 세력을 쫓아내고 중앙아시아의 패자가 됐다. 이후 이들은 이란과 러시아를 차지했고 중국을 세력권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인도엔 그 유명한 무굴 제국을 건설했다. 전성기의 로마에 견주어 결코 뒤지지 않는 대제국을 건설했던 것이다. 이곳엔 티무르 제국의 승리의 역사가 고스란히 보관되고 있다. 바로 티무르 승전기가 그것이다. 이들은 그들의 승리의 역사를 100여 권의 방대한 책으로 남기고 있다. 기록은 사파와 함께 전한다. 사파는 당시 전투 상황 등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자세한 기록으로 승리의 역사를 오래 남기고 싶었던 것이다. Амир Тимур для узбекской нации представляет определенного героя своей страны, поскольку он жил только для народа. Все, что он завоевал и привез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все создал для народа. Он для себя почти ничего не брал. Он все время был в пути, и ему первое необходимое нужно было только. Все богатства использовал для будущего своего народа, для создания централизован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для благоустроения страны своей. 대장정팀을 맞이하는 시르다리아. 아무다리아와 함께 중앙아시아의 젖줄을 이루는 강이다. 이 강을 건너면 사마르칸트. 이곳이 바로 거대한 티무르 제국의 수도였다. 티무르 제국은 이곳의 수도를 정하고 정복지의 수많은 기술자들을 끌고 와 아름다운 그들의 영묘를 건설했고 이들은 오늘날 사마르칸트의 상징이 되고 있다.
사마르칸트의 공식 역사는 올해로 2750년. 그 축하 공연을 위한 리허설이 한창이다. 이 공연엔 우즈베키스탄의 네로라는 공연단체들이 참가, 성대하게 칠 예정이다. 성대한 축하 공연이 이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사마르칸트엔 이곳을 대표하는 특별한 영묘가 하나 있다. 구루의 미르, 바로 티무르와 그의 일가의 무덤이다.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되고 있는 티무르 영묘는 우즈베키스탄인들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가운데 검은색 관이 티무르의 관이다. 그러나 이곳에 있는 것들은 모두 가짜 관이다. 실제 티무르의 관은 영묘의 지하에 안치돼 있다. 대장정팀은 특별히 허락을 얻어 지하로 내려갔다. 티무르와 그의 아들, 손자의 관이 나란히 놓여 있다. 혹시 아무리 티무르가 죽고 나면 이게 누군가 다른 사람이 관을 열까 봐 일부러 가짜 묘 위에다 만들어 놓고 밑에다 만들어 놓은 건 아닌지. 티무르의 죽음 이후 예언이 나돌았다. 누군가 티무르의 관을 건드리면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 했다. 그러나 1941년 이 예언은 무시됐다. 옛 소련의 고고학자들이 티무르의 관을 발견한 다음 세상에 공개해버렸다. 티무르의 예언은 적중했다. 그 다음 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이다. 한때 실크로드를 호령하던 유목민의 후예이자 초원의 사자였던 티무르. 그러나 지금은 차가운 삭관 안에서 깊이 침묵하고 있었다. 사마르칸트에서는 우리 역사와 관련 매우 의미 있는 유물이 발견됐다. 대장정팀은 사마르칸트 인근의 아프라시압 유적지를 찾았다. 13세기 징기스칸에 의해 파괴된 이 유적지는 지금도 폐허로 남아있다. 한때 30만 명이 살았고 길이 100m에 이르는 거대한 왕궁이 있었다는 아프라시압 유적지. 폐허로 남겨졌던 이 유적지는 어느 목동에 의해 유물이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VI-VII веков. На этой росписи изображены дворцовые сцены, и на одной из них изображены послы 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я. 이 박물관엔 아프라시압 유적지에서 발견된 벽화의 원본이 전시돼 있다. 벽화는 훼손이 심한 상태다. 벽화 중에는 술탄이 외국 사신들을 접견하는 그림도 남아있는데 사신들 사이에서 유난히 눈길을 끄는 두 인물. 모자에 높은 새털깃을 꽂고 있다. 시안의 벽화에서도 그 모습을 보인 조우관을 쓴 인물, 바로 신라인이었다. 그 옛날 신라 사신들도 실크로드를 따라 이곳까지 왔던 것이다. 길은 길로 이어진다. 이제 대장정팀은 부하라로 향한다. 부하라는 사마르칸트의 서쪽에 있는 도시로 역시 중개무역으로 성장한 곳이다. 부하라는 또한 실크로드의 이정표였다. 부하라 한가운데의 칼란 마스지드 사원. 빛빛 돔지붕이 시리도록 푸르다.
실크로드 위에 세워진 사원은 사원 이상의 기능을 했다. 그 높이가 45m에 이르는 미나렛. 사원 건물과 함께 이렇게 높은 탑을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 Подход в истории евроцентризма. Во-первых, это был маяк шелкового пути. Чтобы не заблудились, чтобы вот которые караваны вошли дороги, чтобы видели, где находится Бухара. Из Самарканда выходит, из Самарканда до Бухара вот внижается 50 метров. Вот это, которые из Самарканда вот дороги, через шелковый путь, много вот ветви шелкового пути, видно было минарет, чтобы прямо вот правильно направились в Бухару. 그 옛날 실크로드 대상들은 멀리서 이 탑을 바라보며 마지막 여정을 재촉하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첨탑은 등대 역할만 한 것은 아니었다. 유사시 훌륭한 방어시설 기능도 했다. 그래서인지 내부 계단은 한 사람이 간신히 오를 만큼 좁다. 다 왔네. 와. 미나렛에서 바라보는 부하라. 실크로드의 오아시스이자 등대였던 곳이 한눈에 펼쳐진다. 대원들이 시선을 먼 평원으로 하염없이 던져놓고 있다. 상당히 그 평지로서 그 도시가 형성된 그런 어떤 그런 게 보이고 오래된 도시라서 그런지 내려다 보니까 전부 이거 아주 오래된 성들이 보이고 상당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아름답고 아주 오래된 도시의 그 느낌이 듭니다. 부하라가 굉장히 작은 도시인 줄 알았는데 여기 와 올라보니까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지평선이 보여서 마음이 탁 트이고 너무 좋아요. 21세기 신실크로드에 오른 대원들. 이 높은 곳에서 잠시 그 옛날의 실크로드를 떠올려 본다. 부하라의 미라랍 메드레세. 이곳은 실크로드 시대부터 신학대학으로 사용되던 곳이다. 가장 오래된 대학 건물인 셈이다. 지금은 신학대학을 포함해 일반 대학교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대학 건물은 이슬람 고유의 건축 기법. 이 유서 깊은 대학에서 새로운 실크로드의 주역들이 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 메마른 곳에 도시가 가능했던 것은 역시 물 덕분이었다. 부하라는 샤우르드 운하란 물길로 어디든지 연결된다. 이 운하는 약 20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전해진다. 부하라엔 요배 샘이라 불리는 특별한 우물이 있다. 지금은 건물 속에 보호되고 있는 이 우물. 욥이 지팡이를 꽂아 탄생한 우물이라 전해지는데 이 우물은 구약 성서와 코란에 모두 등장한다. 그만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다. 좋네. 예, 담배하고 좋아요. 지금도 그대로 마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하고 수량도 풍부하다. 메마른 땅을 지나야 하는 실크로드 대상들. 물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물이 없었다면 실크로드도 없었을 것이다. 인류의 문명도 달라졌을 것이다. 부하라 시가지의 운하는 잘 정비돼 있다. 그리고 마치 실핏줄처럼 도시를 연결하고 있다.
부하라가 예전에 번성했던 도시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샤흐루드 운하입니다. 기원전 1세기에 만들어진 이 샤흐루드 운하는 도시 곳곳에 물길을 열어줌으로써 도심의 기능을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뚜르판에서 봤던 까레즈와는 달리 다분히 실용적이진 않지만 여전히 샤흐루드는 부하라의 상징으로서 도심의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습니다. 황토빛 운하의 이 인물이 부하라와 실크로드의 운명을 이어왔던 것이다. 부하라의 달, 평원에 뜨는 보름달은 유난히 둥글고 크다. 사원의 돔과 둥근 달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부하라의 한 골목이 소란스럽다.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모여든다. 막 젊은 부부가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결혼식을 밤에 올린다. 역시 무더운 기후 탓이다. 넓은 정원을 하객들이 가득 메웠다. 이들에게도 결혼식은 가장 성대한 잔치다. 결혼식에 초대받은 대원들이 작은 선물을 전했다. 실크로드의 후예에게 전하는 대원들의 마음이었다. 남녀노소가 올리는 피로연은 밤늦도록 이어졌다. 이들이 있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며 실크로드의 전통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다. 한반도 2배 넓이의 우즈베키스탄은 전통적인 농업 국가다. 그러나 이들의 농업은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개방됐지만 어느 순간 개방은 추진력을 잃고 말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제 우즈베키스탄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들은 과연 새로운 미래를 열어 중앙아시아의 심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티무르 제국의 영화를 21세기형으로 복원할 수 있을 것인가? 평원의 도시 위로 아침 햇살이 퍼진다. 부하라의 아침. 대장정 팀이 우즈베키스탄을 떠나는 날이다. 대원들이 짐을 챙긴다. 이동할 때마다 엄청난 짐이 함께 움직인다. 그런데 대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언제나 출발할 때는 새로운 기대로 들떴던 대원들. 그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국경 넘을 때 이제 그 진 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세관 검사가 있으니까 하나하나 정리를 해놔야 혹시 그쪽에서 전부 그 열어가지고 다 보자 하더라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짐들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대원들의 다음 여정은 투르크메니스탄. 전혀 위부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나라다. 대사관이 없어 비자 발급에도 애를 먹은 곳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여정인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자, 지금 부하라 출발한 지 83km 정도 지났습니다. 과연 국경 통과가 가능할까?
만약 입국을 거절당하면 이 길을 다시 돌아와야 한다. 낯설고 폐쇄적인 나라에 대한 걱정으로 긴장감은 더 높아진다. 국경이 가까워지자 길다란 컨테이너 행렬이 길을 막는다. 멀리 터키까지 가는 중국 화물차들이다. 드디어 도착한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경. 국경 촬영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었다. 걱정과 달리 큰 어려움 없이 국경을 통과했다. 은둔과 폐쇄의 땅 투르크메니스탄. 이곳 역시 평원의 나라다. 차창 밖으로 망모내길 끝낸 논이 펼쳐진다. 오랜만에 보는 논이다. 아무다리아. 다리아는 강이란 뜻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을 적시는 중앙아시아 최대의 강이다. 강 위엔 부교가 설치돼 있다. 임시 다리를 조심스레 건넌다. 국기마저 생소한 투르크메니스탄. 거리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다. 거리마다 눈길을 끄는 대형 초상화. 이 나라 대통령의 얼굴이다. 가로등마다 걸린 홍보 깃발이 눈길을 끈다. 바로 전 대통령 니아조프 자서전 광고 깃발이다. 니아조프는 1990년부터 2006년 12월 사망할 때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그는 독재자였다. 그의 금박 동상 앞엔 이제 시든 꽃만 놓여 있다. 그런데 잘 정돈된 거리와 달리 시가지는 이상하리 많지 고요했다. 대장정 팀은 의문을 품은 채 투르크메니스탄의 한 유적지부터 찾았다. 실크로드 상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지로 평가받는 곳이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메르브 유적지. 한때 거대한 도시가 있던 곳이었다. 메르브를 통해야만 유럽, 카스피해, 이란 등으로 갈 수 있었다. 실크로드 대상이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요충지가 바로 이곳 메르브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 메르브는 바그다드, 카이로, 다마스커스 등과 더불어 실크로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유적지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메르브는 동서교역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다양한 종교가 만나는 지점이기도 했다. 이슬람뿐 아니라 조로아스터교, 기독교, 불교 등도 이곳에 영향을 끼쳤다. 메르브가 가진 지리적 특성 때문이었다. И Мерв находился на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городов на Великом Шелковом пути. Здесь соединялись два пути, северный путь и южный путь. И от Мерва отходили три дороги. Одна на Хорезм, одна на Афганистан и Индию, и третья к Каспию. И для развития города Мерва, как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центра, научного центра,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и торгового центра, Великий Шелковый путь имел огромное значение. 이러한 요충지의 특성 때문에 메르브 유적지에서는 다양한 종교의 유물들이 발견됐다. 특히 불교와 관련된 유물들이 다량 출토돼 세계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불상의 머리를 비롯해 의식용 도자기도 나왔다. 단순히 불교가 지나간 곳이 아니란 의미다. 그 당시에 어떤 그 불교의 어떤 그 의식 행사를 담은 그런 그림입니다. 사원으로 오르던 24개의 계단도 발견돼 불교의 영향을 짐작했다. 24개의 어떤 계단이죠. 메르브는 교역의 십자로이자 유럽과 아시아 문명이 만나는 문화의 용광로였다.
그 문화의 핵심은 종교였고 여기에 동양의 불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В античный период, в первых-вторых веках нашей эры, буддизм начинает расцветать на территории Гандхары, современный Пакистан. В IV-V веку нашей эры буддисты пришли в древний Мерв и в городе основали храм. 한때 수십만 명이 거주했던 메르브. 그 한가운데 불교 사찰이 있었다. 지름 180cm의 거대한 4개의 기둥과 역시 거대한 불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 동서양의 문명이 만나는 한가운데서 불교는 그렇게 실크로드의 당당한 주력이 됐던 것이다. 메르브 유적지. 이곳은 불교 전파지의 서쪽 끝이었다. 인도의 불교가 실크로드를 따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까지 와서 꽃 피웠던 것이다. 그 찬란했던 불교 유적지가 지금은 폐허가 되고 말았다. 바로 물 때문이었다. 아무리 거대한 문명도 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물길이 사라지자 메르브 문명도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다. 모든 것이 그러하듯 문명 역시 생성과 소멸을 거듭한다. 이곳은 지진으로 폐허가 되고 말았다. 1948년의 대지진으로 유적지는 허물어졌다. 수많은 문명의 탄생과 소멸. 그것은 그대로 실크로드의 역사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슈아바드. 사랑의 거리라는 낭만적인 뜻이다. 그러나 도시는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도시를 압도하는 거대한 금동상. 바로 전 대통령 니아조프의 동상이다. 그는 스스로 신이 되려 한 절대자였다. 어머니와 자신을 묘사한 동상. 대지진에서 자기를 구하고 죽은 어머니를 기리는 동상이다. 이 어이없는 우상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수도 아슈아바드의 거리는 깨끗하다. $5 덕분으로 곳곳에 새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깨끗한 이상의 그 무엇은 없다. 인적이 전혀 없는 것이다. 대장정 팀은 아슈아바드 외곽을 찾았다. 자동차로 약 30분. 사람들은 거기 있었다. 수도 외곽에 바자르, 즉 시장이 형성돼 있었다.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양탄자였다. 다양한 양탄자가 시장에 넘쳐나고 있었다. 그 옛날 실크로드 대상들이 취급했던 물품이 그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손으로 짠 양탄자는 명품이었다. 거래도 활발했다. 엄청 이게 다 손으로 짠 겁니까? 아. 내추럴. 아, 울. 양탄자는 순수 양털로 짠다고 했다. 이거 만드는데 이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하나 하잖아. 이거 이렇게 척척 해가지고 며칠 걸려요? 며칠? 두 달. 아, 세 사람이서. 아, 세 사람이 두 달.
아, 오래 걸리네. 1kg. Just 1kg. 아, 1kg. 대원들도 금방 양탄자에 매료됐다. 활기가 넘치는 시장. 수도 아슈아바드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그쪽은 내가 뭐 사실 어제 밤에도 다녀보고 낮에도 다녀보고 했는데 정말 이해를 잘 못하겠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도시가 뭐라고 표현을 잘 못하겠고 뭐 정확한 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에 답답하고 갑갑하고 시설은 잘 돼 있는데도 가슴이 탁탁 막히는데 여기 오 있기는 좀 그래도 얼굴도 피지고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고 사람 사는 냄새가 풍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원들은 시장에서 줄곧 부담스러운 시선을 느껴야 했다. 국경에서부터 동행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측 인물들이 대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있었다. 닫힌 사회, 폐쇄된 나라 투르크메니스탄. 그 질식할 듯한 공기 속에서도 시장 사람들은 활기에 넘쳤다. 실크로드가 남긴 선물이라면 선물이었다. 반갑습니다. 무사하지. 이곳에도 고려인이 있었다. 무사합지. 무사합지. 구소련이 해체되고 중앙아시아가 여러 나라로 나뉘자 고려인들의 국적도 달라졌다. 맛있어? Real Korean? 여기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그리고 이들은 본의 아니게 폐쇄된 나라의 국민이 되고 말았다. 중앙아시아를 휩쓴 경랑의 현대사가 이들의 운명을 비틀어버린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30살 때 30년. 30년 됐어 여기 온 지? 김치찌개, 두부찌개. 이들의 수줍고도 서글픈 웃음이 대원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안녕히 계세요. 갑니다. 예, 잘 사세요. Korean people don't speak Korean anymore. 이 닫힌 사회에서 이들은 언제까지 고려인으로 우리의 말을 지키며 살게 될까? 저무는 해를 보며 대원들은 수도 아슈아바드로 다시 돌아왔다. 밤의 수도는 휘황찬란했다. 산유국의 위세를 과시하는 듯했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본 거리. 건물의 외경에만 조명이 들어와 있을 뿐 건물 안은 인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어쩌면 이들은 전시용 건물일까? 이 차가운 불빛으로 이곳의 위정자들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대원들은 차에서 내리지조차 못했다. 사랑의 거리 아슈아바드엔 적막감만 흘러넘쳤다. 급유와 점검을 위해 주유소에 들렀다. 부품이 바닥난 대장정 팀은 차량을 응급 조치할 수밖에 없었다. 노끈이 유용하게 사용됐다. 점점점 이제 소용이 이제 부서지기 시작한다 이제. 볼트 나가네 다 풀린다. 낡은 주유기가 두어 대 서 있는 주유소. 대원들이 직접 기름을 넣는다. 잘 보래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계산이 1리터당 얼마로 나옵니까? 300만 와트. 300만 와트. 300만 그런데 계산이 쉽지 않았다. 환율이 복잡했던 것이다.
간신히 끝낸 계산. 기름값이 놀라웠다. 130리터 넣었는데 45,000 마나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3,000 마나트가 1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약 130리터에 2달러 정도 나왔. 2달러 정도 나왔는데 우리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죠. 1리터에 14원. 국내 기름값의 1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산유국이었던 것이다. 풍부한 자원과 넓은 땅을 가진 이 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막지대로 들어서자 매서운 모래 폭풍이 몰아친다.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평원지대로 나가자 날씨는 또 달라진다. 느릿한 낙타걸음. 이 걸음이 그 옛날 실크로드의 주역이었다. 눈앞에 펼쳐진 드넓은 수평선. 바다였다. 거의 2달여 만에 보는 바다였다. 중앙아시아가 품고 있는 바다 카스피해. 그 바다가 눈앞에 푸르게 펼쳐져 있었다. 아무래도 바다를 보니까 그 내륙에서 봤던 호수하고는 느낌이 전혀 달라요. 역시 그 넓고 시원하고 역시 바다 냄새가 좋긴 좋네요. 우리가 울산에서 와서 그런지 바다 냄새를 맡으니까 좋긴 좋네요. 우리가 만든 바다인데. 아무래도 뭐 다르겠지만 그래도 뭐 바다 아닙니까, 바다. 어릴 때부터 지도책 보면서 와보고 싶었던 곳을 지금 와서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렇습니다. 서해를 건넌 후 처음으로 만나는 바다 앞에서 대원들은 감회에 젖었다. 그러나 카스피해는 지금 긴장 속에 놓여 있다. 이 바다에서 나는 석유에 온 세계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언제든지 자원 전쟁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카스피해인 것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자원 확보 경쟁. 그 치열함의 끝에서 언제든지 제2의 중동이 될 수도 있는 긴장의 바다가 바로 카스피해인 것이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카스피해 해저엔 엄청난 화석 자원이 매장돼 있어 세계 열강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인접 국가들의 분쟁의 씨앗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실크로드가 번성했던 시절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해주는 지리적 이점이 힘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에너지가 힘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대 실크로드 상에서 숱한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냈던 중앙아시아. 물론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고속주행을 기대해 봅니다. 이 바다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 이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에서 우린 어떤 항해를 해야 할 것인가? 카스피해가 묻고 있었다. 개방의 물결을 가장 먼저 탔던 우즈베키스탄. 그들에게는 곧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은 여전히 낙후된 곳으로 남고 말았다. 아직 이들의 꿈은 영되지 않았다. 절대자와 폐쇄의 나라 투르크메니스탄. 엄청난 자원을 가진 이들이지만 세계사의 무대 뒷전에만 머물고 있다.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신실크로드가 달라질 것이다.